숯벌. 이렇게 이제 여왕벌이 산란을 하는데, 얘가 이게 꺼졌구나. 자, 우리 소방을 아버님들이 소비를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대량보통을 가져가시면은. 자, 뭔 얘기냐면은 요 각각의 방을 우리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방이라고 하는데 소방에다가 뭐를 해요? 산란을 하죠. 그럼 이 산란을 하면은 이게 자, 우리 달걀로 설명드릴게요. 달걀이,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여왕벌이 알을 낳았어요. 1일, 2일, 3일 동안 달걀이야. 근데 4일차가 되면 뭐예요? 뿅아리가 돼요. 이거를 충이라 그래요. 충. 근데 이 충을 며칠령 충? 알에서 태어난 충이 1일차잖아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따지면 4일차잖아요. 이 알을 1일령 충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충 배울 때, 야, 1일령 내지 2일령 갖고 이 충을 해라 했는데, 1일령 내지 2일령 알을 갖고 이 충을 했어요. 충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알 갖고 이 충하면 안 되고, 충을 갖고 이 충해야 되는데, 1, 2, 3일은 알이고, 4, 5일차부터 충이 돼요. 그리고 약 9일령이 되면은 얘네가 봉개를 해버리고, 한 12일차가 되면은 번데기로 변화가 돼요. 이게 여왕벌이에요. 16일 만에 우화를 하는데, 그래서 충이 있으면은 벌집에 충이 많어. 그러면 무슨 판? 충이 많어. 무슨 판? 네, 충판. 봉개된 봉판이 많어. 봉판이라 했죠. 봉판. 알이 많어. 알판. 이렇게 인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버님들이 아셔야 가져가셔서 아버님이 거기서 충판 하나 보충해 주세요. 아버님 그 봉판 하나 지원해 주셔야 돼요. 이랬는데 뭐라고? 뭘 갖다 지원하라고? 에이씨만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거는 넘어가고, 자, 다시 한번 우리 이거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사진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꿀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꿀장이 바로 밑에 화분이 존재해요. 화분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보면은 일벌 봉판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진 혹시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자, 이게 봉판인데 여기는 막혀 있고 여기는 뚫려 있죠. 시커멓게. 왜 시커멓게 뚫려 있냐면은 우화를 했기 때문에. 예, 일벌을 우화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화를 하면 뭐예요? 여왕벌이 가서 재산란하죠. 일벌이 우화를 했으니까 벌들이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청소하고 나면은 재산란을 하는 거예요. 자, 아버님, 금방 깨어날 봉판 하나를 지원해 주세요. 야, 눈 씻고 봐도 금방 우아하는 놈이 난 어떤 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소비를 들었을 때 이렇게 일벌 봉판이 꽉 차 있는데 센터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그럼 뭐냐? 센터에서부터 일벌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산란을 했어. 그러면은 그 주변에는 일벌들이 곧 우화를 하겠죠. 우화를 한다는 게 출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봉판을 지원해 주면은 금방 새끼벌들이 늘어서 약분이 어떻게 되죠? 강분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 일벌 봉판을 지원해 주세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 이런 소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왕대가 있는데 왕대 달린 봉판을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 큰일 나요. 자, 그리고 산란육아, 즉 충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알에서 깨어난 구데기라고 하죠. 그런 충들이 바글바글거리면 충판, 알이 바글바글거리면 알판, 화분이 많으면 화분방,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자, 요 밑에는 숯벌봉판. 자, 숯벌은 항상 벌집에서 어디에 존재해요? 벌집 위, 아래, 중간. 분봉열이 생겼어. 숯벌 어디 존재해요? 숯불이 아래 존재하죠. 아래. 아래서 나무는 그 분봉벌이 나오면은 숯불이 같이 태어나가지고 분봉에 나와. 그쵸? 자, 분봉열이라는 것은 벌들이 잘 커서 얘네가 더 이상 집을 증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밖에 나갈 수도 있고 가서 외박도 할 수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세력도 강하고 더 이상 집도 못 지켰다. 나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산란하죠? 숯벌 산란하죠. 왜? 숯벌이 24일 만에 우화를 하니까. 그리고 숯벌이 다 우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화할 쯤에 뭘 하죠? 왕대를 만들어요. 왜? 왕은 16일 만에 우화를 하니까. 그리고
숯벌은 24일 만에 우화를 했지만 얘가 어른으로서 교배를 할 수 있는 거는 17일, 약 10일 정도 지나야 숯벌로 어른 남자로서 교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천여왕도 여왕벌이 16일 만에 우화를 했지만 약 7일 정도 지나서 빠른 놈들은 3일 내지 5일 만에 교미비행을 나가요. 그래야 교배를 할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24일과 10일 더하면 34일이고 그리고 16일과 약 5일 더하면 22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봉열이 생겼다 이러면은 뭐부터 고추씨가 보이잖아요. 숯벌딱정이 맞죠? 분봉열 터지면은 벌통 앞에 고추씨 보이잖아요. 숯벌딱정이. 그 다음 벌통 열어보면은 왕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쵸? 그걸 우리가 분봉열이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뭐만 있으면 된다? 벌만. 자 보세요. 여기 분봉열 생겨갖고 왕대도 있잖아. 왕대 있고 숯벌 있고 여기 1벌 있고 그럼 여기에 뭐만 있으면 된다? 1벌만 있으면 돼요. 1벌만 있으면 얘네는 하나의 봉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우리가 제가 아까 한 장벌로 강제 분봉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소비 한 장벌로 이 한매벌이라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 소비 하나에 약 꿀이 30% 정도 그리고 봉판이 약 70% 정도 존재하는 하나의 소비에 벌들이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 1벌 봉판과 꿀장이 보일 듯 말 듯 벌들이 꽉 붙어 있어. 이거를 한 장벌이라고 했을 때 이 벌들을 다 털어내면은 약 대박으로 치면은 194경 이게 194경 190짜리 대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약 3분의 1대의 권량이 생겨요. 이 벌들 다 털면은.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또 태어날 봉판이 있죠. 새끼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한 대박을 분봉군을 받아서 여기다가 앉혔어. 그러면 얘네는 여기 와갖고 집도 지어야 되고 먹이도 놔야 되고 산란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한 21살지만. 그렇죠. 근데 얘는 걔는 바로 예, 이걸 에워싸고 있는 즉 봉구를 틀 수 있는 벌량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는 꿀도 있고 봉판도 있고 충판 알판 다 있잖아요. 왕만 있으면 얘네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도 있고. 예. 그러면 이거 쭉쭉쭉쭉 쪼개서 뭘 한다? 왕을 만들면 되는데 왕이 저는 여기 남아 도니까 그냥 왕 갖다 넣으면은 한 군, 두 군, 세 군. 이게 강제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아버님들께서 가장 많이 보고 익혀야 될 게 이 소비를 어디가 꿀장인지 어디가 화분인지 어디가 봉판인지 이게 일벌 봉판인지 숯벌 봉판인지 아니면은 무왕군이 됐을 때 무왕군 특징 아시는 분? 무왕군이다. 얘가 만약에 무왕군이다. 얘가 최근에 무왕이었는데 제가 여왕벌을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정상군이 됐어. 그러면 얘하고 쟤하고 벌 빛깔이 틀려. 얘 이따가 와서 보면은 약간 새카마면서 번뜩여요. 그러니까 코팅을 그 뭐죠? 매니큐어 바른 것처럼 코팅 색깔이 나. 근데 쟤네는 약간 뿌여면서 노래요. 자 무왕군이 되면은 야 화분이 들어와. 화분 들어오는 것 같고 무왕이다 아니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무왕군이어도 일벌 산란하는 일벌들이 예를 들어서 5마리가 있든 3마리가 있든 왕이에요. 왕의 행세를 해. 그러면은 거기에 일벌 산란을 한 소방에다가 5개도 까고 6개도 까고 2개도 까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벌 산란하고 있는 일벌들이 어느 정도 소강이 잡혀갖고 질서가 돼서 숯벌을 생산할 수 있는 숯벌 봉판이 돼요. 자기네가 다 파내서. 그러면 거기는 질서가 이미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화분이 들어가야죠. 왜? 일벌 산란하고 있는 숯벌 충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판도 있고 봉판도 있고. 그러면 걔네는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화분도 들어가고 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대량 생산으로 꿀을 생산을 해서 저가로 양봉처럼 예를 들어서 아버님들이 꿀을 한 대에 50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저는 한 대에 10만 원이라도 내어놓고 싶은 사육 기술을 가고 싶어요. 어떻게? 언제든지 여왕벌을 생산해서 무왕군으로 가는 거예요. 왜? 무왕군일 때 꿀 많이 들어와요. 왜 많이 들어올까요?
간단해요. 꿀벌들을 이해하면 되게 빨라요. 무왕군이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왕이 있어. 그러면 맨날 새끼 까. 청소해 놓으면 알 까고, 청소해 놓으면 알 까고. 그럼 얘네는 육아도 해야 되고, 점일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근데 왕이 없어. 변성왕들 달겠죠. 그 왕이 우아할 때까지는 새끼 키우는 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서 꿀만 물어오면 돼. 왕 태어날 때까지 그 왕대 관리만 잘하면 되고. 그래서 나가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예를 들어서 아까시, 뭐 토종벌은 아까시 꿀 못 뜬다지만 저는 뜰 거예요. 왜? 양은 적지만 남보다 꿀 많이 뜨려면 저는 그 전에 증식해갖고 분봉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남들 아까시 꿀 피었을 때 우리 토종벌이 아까시 꿀 못 뜨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분봉열이 터지잖아요. 분봉열이 터지면 분봉을 안 쳐놨는데 뭐가 없어요? 집이 없잖아요. 아까시 꿀 물어왔는데 갖다 채울 집이 없어. 그럼 이를 먼저 묵고 와야지. 아까시 부르는 양봉이 딴 뭘 그렇죠. 따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먼저 지을 수 있는 이 봉구를 형성을 하면은 아까시 들어오면 얘네 채워요. 그러면은 아까시 꽃 피기 전에 미리 증식을 하든가 아니면 아까시 꽃 피었을 때 분봉열을 억제를 하든가. 그러면 저는 왕을 한 50마리 쭉 만들어 놓고 아까시 꽃 피면은 그냥 무왕군 만들어 갖고 아까시 꽃 피는데 저도 들어가. 양봉 바글바글 거리어서도 저는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왕군을 꿀쭉 뜨다가 어느 정도 다 땄다 싶으면 왕 갖다 집어넣으면은 다시 정상군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획 사육하고 세밀 시기를 변동하고 이러면 충분한데, 문제는 계량보통 사육에서 용어도 알아야겠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하려면 이 소비를 읽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봉군 입식 방법.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거 얼마 전에 계량보통에다가 벌을 입식하겠다 그랬잖아요. 자, 그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얘를 발로 걸어차도 도망 못 가는 시기가 있어요. 발로 걸어차도. 그런데 얘를 가지 마라 해도 가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나가면 얼어 뒤지는 시기. 즉 겨울이나 이른 봄, 늦은 가을,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나가면 얼어 죽는데 발로 냈다 차면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도망가요. 때로는 우리 왜 장마 나갖고 산에 있는 벌통이 내까지 떠내려왔는데 저 뭐지 빈벌통인가 하고 쭈어보면 거기에 벌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가래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술보다도 좋은 게 뭐냐면은 내 지형, 환경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삼척 도계, 이 내가 벌을 키우고 있는 이 지역에서 언제 내가 벌을 차도 얘네가 못 도망가는지, 그 시기가 언젠지 내가 인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장하고 여기하고도 차이가 있고 하장하고 삼척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발로 걸어찰 수 있는 시기가, 발로 자꾸 걸어찬다니 죄송한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파벌통을 여기다가 앉히고 싶어. 그런데 방법이 없어. 그러려면은 차라리 투자를 하세요. 어떻게? 이 벌통을 하나 사든가, 이 벌통만이 아니라 이 벌을, 계량벌통을 하나 사세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 일러드릴게요. 계량벌통을 샀어. 그럼 얘를 들고 와갖고 여기 있는 벌을 꽉 창건해서 벌 다 털어내. 그리고 충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판. 왕대를 만들 수 있는 충판. 얘를 하나 빼서 어떻게 하느냐? 새 벌통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내가 기존에 키웠던 대파벌통, 이거를 여기다 옮겨요. 그리고 이 충판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 새 벌통을 여기다 놔둬. 그러면 일로 간 대파벌통에 외역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이해 못하셨나? 다시. 자, 내가 새 벌통을 하나 샀어요. 계량벌통에다가 내 벌통을 좀 안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대파벌통을 굳이 망가가면서 계량벌통에다가 입시시킬 방법 필요는 없잖아요. 대파벌통은 대파벌통대로 키우고 계량벌통은 계량벌통대로 안치를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차라리 계량벌통 하나를 사. 50만원 주고. 그러면은 계량벌통 하나 생겼잖아요. 그쵸? 얘가 4매든 3매든 일단 하나 생겼어. 그럼 여기에서 충판을 하나 찾아. 왕을 만들어야 되잖아. 왕을. 충판을 찾으라는 거는 왕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변성왕. 자, 충판을 하나 찾아. 그럼 벌을 여기다 다 털어. 충판만 하나 딸랑
새 벌통에다 넣었어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얘를 내가 키우고 있는 대파벌통 얘를 3m 옮겨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얘를 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안 보는 게 자꾸 같은 그쵸? 뭐 때문에? 자기 집이 예, 안에 귀소 있어요. 본능 때문에. 외역벌들은. 자, 귀소 본능이 있는 거는 무슨 벌만 있다? 외역벌. 외역벌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새끼벌도 오늘 4시 좀 안 돼갖고 여기 낫놀이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낫놀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벌들? 이거 예, 햇벌, 새끼벌. 자기 집에서 처음 밖으로 나와갖고 이제 외역 활동을 가기 위한 그런 벌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집을 이제 영역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낫놀이 하는 이유, 햇벌, 그리고 벌통을 옮겼을 때 2kg 이상. 만약에 벌통을 이거를 갖고 2kg 이상 가져갔어요. 오늘 이거를 갖고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일 얘네는 낫놀이를 해야 돼요. 왜?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주의를 알아야지. 예. 자기 집 위치를 알기 위해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낫놀이를 통해서 자기 집 위치를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벌들은 자기가 익힌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 벌집을 요리로 잠깐만 옮겨도 벌들이 자기 처음 위치 문으로 바로 꽂혀요. 그런데 문이 저쪽으로 가버리면 왔다가 내 집 문이 어디지? 어디 이러다가 찾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낫놀이를 통해서 익혀진 집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벌통을 저쪽으로 옮겨버리면 저기 있는 외역벌들은 다 어디로 온다? 이리로. 왕이 있든 없든. 그러면 여기 돌아와서 어떤 행위를 한다? 들어왔는데 분명히 뭔가 이상해. 근데 자기 식구들은 와 있어.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왕이 없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왕이 없다. 어떻게 해? 왕을 만들어야 되잖아. 뭘로 만들어? 내가 넣어준 충판으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은 대파보통도 살리고 계량발통 하나 얻고 50만 원 투자하고 나도 계량발통 하나 갖고 있고 1+1로 갈 수 있잖아.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자, 두 번째, 계량발통 안 사고 그냥 나는 좀 안 주고 싶어. 그러면은 아까 발로 차도 안 간다 그랬죠. 먹이장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먹이장, 자, 꿀장, 이런 먹이장을 한 3장 정도 사요. 그래서 한 2월 이른 봄에 먹이장 3개를 일단 놓고 대파볼통을 위에다 올리고 왕만 안 다치게끔 조심히 벌을 다 불어요. 싹 불어내. 그럼 왕이 조심히 내려왔어요.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했을 때 들어보면 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 왜 2월 달에 내리라 했을까요? 얘네는 내려왔는데 먹이는 있어. 근데 갈란이 야, 뭐 와갖고 주인이라는 놈이 후년기 갖고 허연 연기 뿜을 내면서 우리를 죽어라 하면서 막 괴롭히고 야,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가자. 이랬더니 대장 가려고 하는데 바퀴가 나가면 우리 얼어 죽을 것 같다. 야, 그러면 내년 한 2달만 더 참다가 그때 나가자. 결국은 못 나가요. 그리고 가을, 늦가을, 월동 들어가기 직전에. 왜냐면 11월 중순쯤 되면은 똑같아요. 발로 차도 못 도망가. 왜? 이제 곧 겨울이잖아. 나가면 얼어 죽는 것도 알아요, 지들도. 그러면 그때 먹이장 3개를 갖다 놓고 벌들을 다 내려요. 그러면 얘네는 먹이만 있으면 월동 나는 거잖아요. 겨울에는 산란 육아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쵸. 그 논리로 내 자연만 다 이해하면은 옛날처럼 어떻게 했죠? 이거 싹 오려갖고 여기다가 대파볼통에 있는 벌집 오려서 붙여갖고 충판 내리붙이고 봉판 붙여갖고 여기다가 벌을 털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여기다가 대파볼통을 올려버리죠. 대파볼통을 이렇게 올려갖고 여기다가 지붕에다 구멍뽕 내갖고 대파볼통을 올려 아니면 원형볼통을 올려. 그래서 얘들이 이 밑으로 내려가서 집을 연장하겠죠. 근데 이것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벌을 대박을 올리려 그러면은 최대한 압축을 해야 돼요. 꿀을 잘라내든 뭘 하든 벌을 최대한 압축을 시켜. 왜? 더 이상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따만한 재래볼통을 갖다 올려놨어요.
얘네가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먹이 채우고 산란 육아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야, 우리 저 안 내려가도 돼. 뭐 거기 왜 내려가? 불편한데 그냥 여기서 살아. 10개월이 지나도 안 내려가요. 여기서 분봉 다 터져. 이해되셨죠? 대박 보통을 올려서 내리려면은 최대한 압축을 해줘야 돼요. 도저히 매어 터져서 우린 여기 못 산다, 내려가자.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통을 그 원통을 뜯어가지고 이래 해놔도 월동을 한다는 자, 하면 대박 볼통을 계량 볼통을 옮기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다? 투자를 하세요. 투자해서 그냥 아까 왕 만드는 거 그거는 다음에 이거 가져가셔갖고 일단 봄을 나셔야 되니까 다음에 제가 쉬운 방법 일러드리는 걸로 하고 이게 시간이 몇 시야? 5시 10분. 아,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자, 그리고 중속 이거는 중요하니까 자, 아버님들 이번에 가져가시면은 증소 방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증소라는 게 뭐냐면은 제일 바쁜 게 거기다. 예, 기존에 벌집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3장벌이든 4장벌이든.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벌이 아마 소비가 거의 다 6매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6매면은 많이 들어가. 더 이상 증소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놔뒀다가 한 12월쯤 보고 하나를 빼서 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란판도 없고 봉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풀만 있어. 그럼 그걸 하나 빼버리세요. 6매에서 하나를 빼서 5매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동 날 때, 그 다음에 얘기하고, 아무튼 있는데 증소는 지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과증소를 해놨어요, 다. 그러니까 할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키우시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소비가 있죠. 그러면 증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양쪽 증소를 하고 있어요. 양쪽 증소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먼저, 보이시죠? 보통 가면 어려면 오고. 거기다 하려면 어려워. 자, 보이시죠? 네. 자, 기존에 벌집이 있는데 대박이라 생각하세요. 이게 뭐다? 대박이 좌대. 제일 처음에 좌대라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벌집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얘가 들어갔을 거고 두 번째 얘가 들어갔을 거고 세 번째 얘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벌들이 격리판이 돼 있고 자 이제 중소를 해줘야 돼. 벌들이 여기까지 막 넘어와. 그러면 살집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박 이어주듯이 대박 어떻게 해요? 들고 아유 예, 이해만 하세요. 들라니까 대박 들고 그 밑에다가 빈 대박을 넣어주죠. 근데 저쪽을 넣으면 안 돼요. 아이 그 말씀드릴게요. 됐죠? 이해되셨죠? 그렇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방금 말씀대로 그냥 얘를 벌리고 그렇지. 반대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예. 자 그리고 저는 양쪽 중소로 한다 그랬죠. 양쪽으로. 얘 벌리고 얘 벌려서 양쪽에다 꽂아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강군을 키워보니까 저는 한쪽 준소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왜 벌이 소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쉽게 해서 벌 이러면은 한 마리의 여왕벌이 몇천 마리의 일벌들을 뭘 한다 그러죠? 통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벌 공부하면서 일벌이 봉군을 조력한다. 여왕벌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산란만 할 뿐이에요. 일벌들이 산란해라 해야 해요. 왜? 벌집을 지어줘야 산란을 하지. 청소를 해줘야 산란하죠. 왕이 예를 들어서 산란했는데 교미를 했는데 제대로 교미를 못하고 정액이 적어. 어라 우리 왕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야 이제 니 나가. 어떻게 해줘? 왕대 짓죠. 갱신 왕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벌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왕 한 마리가 일벌들을 통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일벌들이 봉군 즉 자기네 집단을 조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며칠령은 뭐를 하고 며칠령은 뭐를 한다. 그러면 보세요. 하루에 여왕벌이 100마리씩 산란한다 칠게요. 그럼 하루에 100마리씩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며칠령은 청소를 하고 며칠령은 외역을 나가고 며칠령은 마지막에 뭘 하다 죽는다? 집 앞에서 말벌 날아오는 거, 양봉 날아오는 거, 도적 지나는 놈들 공격하다 죽는다잖아요. 그럼 여기에 100마리 와 있어요. 기껏 해야 10마리도 안 되잖아요. 다 어디가 있냐고. 분봉군 거기에 보면은 날개짓 할 수만 있으면 다 따라 나가요. 그래서 분봉군 보면은 거기에도 화분 물고 들어오다가 들어온 놈도 있고 이제 막 날개짓 한 놈도 들어와 있잖아요. 집단 행위로. 자, 아까 제가 내역벌만 외역벌은 뭐가 있다 그랬죠? 외역벌은 자기 집에서 벌통을 옮겨버리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기소 본능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벌을 이해하려면은 내역벌도 기소 본능이 있어요. 꿀미나 하더니 봐주니까 저놈 새끼가 별색이라는데 자기 집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이 내역벌이 어떻게 기소 본능이 있느냐? 외역벌이 집단 행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놈을 이리로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했는데 외역벌들이 일로 와갖고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사단 나빠 우리 집이 저기였는데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 가자 이러면은 외역벌들이 뭘 해요? 분봉 나갈 때 어떻게 하죠? 회오리 돌잖아요. 내역벌들은 외역벌의 안내를 따라서 쫄쫄쫄 이건 기소본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제가 과장된 표현이지만 어쨌든 집단 행위를 통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기소본능에 어쩌면 포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들의 습성을 이해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쉬운 게 나중에 어차피 뭐 코로나 끝나고 이러면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일러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계량볼통 방법만 아시고 정말 별 방법 다 있어요. 진짜 제가 10년 동안 낭춘봉합 패턴 때문에 600건 태웠다 그랬잖아요. 600건 태우면서 뭔 짓을 했냐면은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헤쳐보고 다 해봤어요. 지금 여기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전기가운도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 사람으로 치면 전기장판이에요. 지금 여기에 위에 전기 내려놨네. 만약에 31도를 제가 해놨어요. 저 온도 좀 올려볼래? 저기 메인주. 저 쭈꺼비에 꽂혀있는 거. 저거를 맞춰놓으면 31도로 측정해놓으면 31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얘가 왱 하고 전기가 접촉이 돼갖고 전기장판 돌듯이 과온이 돼요.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내 벌통생에 뭐가 온도가 몇 도고 습도가 몇 프로인지 지금 현재는 과학으로는 그거만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 자동으로 밥 주는 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술을 지금 개발 중인데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이라고 아시잖아요. 스마트 양봉을 여기에 적용해서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요. 전기가 안 거기 차단기 떨어진 거보다. 아무튼 저게 전기가 오는 건데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31도를 맞춰놓고 전기강을 나는데 올해는 무월동도 났어요. 강원도 삼척에서. 예, 근데 무월동을 시켰어요. 2군을. 근데 금년 봄에 그 무월동 2군이 제일 먼저 분봉열 터져갖고 났어요. 그러니까 벌이 무월동 시킨다고, 야, 무월동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 달 동안 겨울잠을 자야 되는데 니네가 전기강을 갖고 무월동을 시켰으면 이 세장벌이 한 9장 벌로 늘었냐? 그건 아니에요. 세장벌에서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계속 고정이에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엄청나게 탄력을 받는 거예요. 왜? 계속 에너지 소모하면서 산란 육아를 하면서 제가 인위적으로 해준 환경에서 뭐가 된다? 새끼벌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또 노동을 많이 하니까 꿀벌은 일한 만큼 빨리 죽고 일한 만큼 벌꿀이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죽여야 벌꿀도 많이 딸 수 있고 벌들도 오래 살 수 있게끔 강분을 키울 수 있는데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벌은 안 늘어났는데 이제 자연이 자기네를 만끽할 수 있는 봄이 오니까 에너지가 꽉 찬 새끼벌들이 많으니까 다른 벌들은 이제 노봉에서 새끼벌로 탈바꿈하는 환경에서 얘네는 청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4장, 5장, 6장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4월도 안 돼서 여기
벚꽃 피기 전에 저희는 분봉을 했어요. 그러면은 금년 5월 우리 요 독에 계신 분은 5월 초 내지 4월 말에 자연 분봉 터지잖아요. 우리 아버님 여기 독에서 벌 많이 하셨잖아요. 독에서 4월 말 5월 초 지금 최근에 와서 4월 말이지 예전에 5월 아까시 필 때가 분봉 시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뭐가 폈을 때 벚꽃이 피기도 전에 분봉을 했어요. 이게 과학에 요즘 토종벌의 기술에 많은 발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뭐 증소 방법에서 했는데 자, 양쪽 증소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센터 증소가 있어요. 센터 증소는 뭐냐면은 이거 마스크 써야 되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 했는데 여기를 벌리고 개와 개를 벌리고 센터에다가 빈 소축항을 찔러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분봉열을 억제할 때 벌이 막 커. 난 강하게 키워서 꿀 따고 싶은데 자꾸 분봉열이 생길 것 같아. 그때는 센터에다 찔러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와 소비를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벌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꿀을 딴다든가. 왜? 얘를 만약에 간격을 벌리잖아요. 요 밑에 새끼를 놓는 공간은 여기에서 더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이 유격이에요. 하지만 벌려놓으면 꿀층은 점점점 넓어져요. 여기는 새끼를 놓는 공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꿀을 딸 때는 소비와 소비를 넓혀서 해줘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월동날 때 예를 들어서 먹이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공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개와 개를 좀 벌려주면은 이것들이 좀 말벌들이 떼거지로 왔네요. 잠시만 이제 덮어줄게요. 먹이장이 두꺼워지고 봉구가 튼튼해지니까 월동나기가 쉽겠죠. 하지만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냥 소비와 소비는 최대한 어떻게 한다? 붙여서 최대한 붙이세요. 벌리지 마시고 이렇게 완전히. 이해되셨죠? 그리고 오늘 가져갔는데 쟤네가 울려서 소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드시 가져가시면 뚜껑을 열어서, 오늘 뚜껑을 못 열면은 내일이라도 열어서 뒤에 있는 철사를 빼고 얘네를 잘 맞춰서 이 턱과 턱이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정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먹이를 줘야 되고. 이렇게 증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냥. 한 개도 지나가네. 그래요? 자, 그리고 개포. 자, 개포 운영에는 비닐개포를 써요. 비닐개포는 저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겨울 보온과 화분떡 공급, 이걸 위해서 비닐개포를 써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 7, 8년 전에 비닐개포를 처음 썼을 때 전면 비닐개포를 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덮어버렸어. 그러다가 뭐 인터넷에서 돼지게 혼났어요. 과습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저는 고집부리고 했어요. 왜? 지금도 저는 정립을 하지만 벌통 내에서 생기는 과습은 과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음지야. 이끼가 많이 껴. 그래서 벌통을 놨더니 벌통이 자꾸 썩어. 그런 자리는 피하세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과습은 벌들 다 망가뜨려요. 하지만 아마 잘 관찰해 보신 분들은 장마 때 보세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벌들이 드나드는 길목하고 봉구가 있는 밑에는 어떻게 해요? 뽀송뽀송하죠. 대신 옆에 벌통은 다 젖어 있잖아요. 얘네도 똑같아요. 제가 올해 무월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무월동을 하니까 물이 질질 흘러. 전기가온을 해놨고, 왜 우리 집에 보일러를 틀면 어떻게 해요? 창문 쪽에는 서리가 끼고 성에가 끼잖아요. 근데 내부에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왜? 가장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가 온도차가 크니까 유리 쪽에 성에가 끼는 거예요. 서리가. 그래서 물이 생기는데 얘네도 똑같아. 여기에 물이 생기고 이 물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바닥으로 흐르겠죠. 했는데 전혀 아무 해가 안 돼요. 이 위에 뽀송하고 요 벌들이 있는 봉구 밑에 뽀송하고 벌들이 드나드는 입구가 뽀송해요. 오히려 물로 죽은 거는 얘네를 이렇게 놨는데 눈이 내려갖고 이 눈이 녹으면서 요 소문 입구에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물 때문에 벌들이 아이고 숨 막혀. 이 물방울 떨어지는 것 때문에 벌들이 더 죽어요. 이해되셨죠? 여기에는 나무와 같이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얼어 있고 이 눈이 떨어져서 얼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벌들이 드나드는 나들문에는 최대한 물이 없게끔. 그래서 저희 겨울 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저 좌대 보이시죠? 분리형 좌대 저거를 처마머리처럼 지붕처럼 여기에다 씌워놔요. 그러면 여기에 물방울이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부 습보다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거. 아이 뭐지? 자 그리고 망사개포 그 순서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비닐개포를 쓰겠다 봄, 가을, 겨울에 쓰겠다면 무조건 1번이에요. 1번. 얘 안에 뭐가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곰팡이 다 생겨요. 왜? 얘로 인해서 이 안에 만약에 천이 들어갔다 치면은 이 여기에서 습이 다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반드시 아무것도 넣지 말고 개포를 할 때 비닐개포를 쓰게 되면 비닐개포는 1번. 그 다음 쓰는 게 저는 이게 프로폴리스망이에요. 이게 무슨 양파만 써도 돼요. 아니면 철물점에 뭐 망탱이 이거 같은 거 구해서 써도 되고. 이거는 이다가 올리는데 자 우리 요게 뭐예요? 프로폴리스죠. 토종벌에서도 뭐 이게 좀 근데 프로폴리스예요. 이 양봉에서 프로폴리스 채집해 갖고 왜 소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프로폴리스를 채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지금같이 이런 청개포를 쓸 때 자 이렇게 청개포를 올렸죠. 어떻게 하느냐? 이래 놓으면 요 구멍이라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35도 벌들이 살 수 있는 정태 온도는 몇 도? 동태 온도는 산란 육아가 가장 활발한 동태 온도 33도예요. 산란 육아 33도, 34도. 그런데 외부 온도가 35도야. 그럼 여기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죽어라 선풍을 해야 되잖아요. 벌들이 나와서 날개짓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혀 있으면 벌들 온도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줘요. 소비가 없는 공간에. 야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치우면 되지. 그러면은 소비가 있는 위에 이것만 쳐놓으면은 건조해져서 또 안 돼요. 우리가 이거를 키우면서 나중에 한번 툭 털어보는 경우가 있으면은 습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비 하나에 물꿀 같은 거에 같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건조해도 안 되니까 소비가 있는 위쪽에는 항상 얘를 막아두고 소비가 없는 빈 공간에 이렇게 접어서 여름을 놔요. 그러다가 이제 곧 가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겨울 준비를 하겠다 나는 화분 떡떡 주고 그러면은 비닐개포를 치고 이렇게 해서 월동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비닐개포를 끄지고. 아니요, 저는 그냥 써요. 그럼 여름엔 벽에 놔야 되잖아. 예. 그러면은 저는 월동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 상태에서 요거 보이죠, 요거. 요 보온재. 네. 요거 요다가 하나 올려주고 그리고 요거 하나로 월동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 전기가온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하 15도로 떨어졌어. 그럼 벌들이 뭘 해야 돼요? 열을 내야겠죠. 열을 내면 뭘 먹어야 열을 낼 수 있어요? 꿀을 먹어야지. 예, 꿀을 먹어야 돼요. 왜? 에너지가 발생되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꿀 먹으면서 에너지 손실하다 보니까 꿀 떨어지죠. 애들은 뭐예요? 노봉화가 돼 버리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비닐하우스 같은데 왜 아버님들 각각 집에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에다가 벌 몇 마리 털어갖고 놔둬보세요. 그러면 걔네는 사방으로 나가질 못하고 햇빛 보고 지붕 위로만 나가려고 계속 매달려요. 좀 보면서 기다리다 보면 얘네 어떻게 되세요? 결국은 탈진해서 떨어져요. 걔네한테 꿀물 타갖고 한번 줘보세요. 그럼 다시 날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네의 모든 에너지는 꿀이에요. 얘네가 먹이를 물러 나갈 때 아니면 외역 활동을 나갈 때 어느 지점을 가겠다고 꼬리춤 추고 팔자춤 추잖아요. 태양을 방위로 삼아서 몇 킬로